이번 시간에는 주식과 채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린이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식과 채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뭐예요? 오늘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52.96포인트 오른 2873.47로 마감했습니다. 라는 방송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빠가 흐뭇해하시자 엄마가 물었어요. 우리가 투자한 주식도 값이 올랐나요? 그럼 상당히 많이 올랐어. 그거 참 신나는 일이네요. 주식에 투자하길 잘했네요. 아빠와 엄마는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면서 즐거워하셨어요. 하지만 주식이 무엇인지 몰랐던 지호는 주식이 궁금했어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회사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첫째, 내가 가진 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나의 신용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셋째, 같이 동업을 할 사람을 구해서 돈을 보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는 돈을 낸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증권이라는 것을 나눠준답니다. 증권은 각자가 회사에 얼마의 돈을 냈는지를 표시한 증서로 나중에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 중에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몫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증권이 필요할까요?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눠내는데 증권이란 게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가 1,000만 원을 내고 B와 C가 각각 3,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내서 1억 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얼마씩 돈을 냈는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회사는 날로 번창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세 사람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 가지는 것이 어떨까? A가 말하자 C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싫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벌어들인 돈도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겠어. C가 가장 많이 냈다는 증거가 있니? 아마도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냈던 것 같은데. B는 자기가 가장 많이 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A도 자기가 가장 많은 돈을 냈다고 덩달아 거짓말을 했지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각자가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 자신이 가장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야겠다고 옥신각신 싸움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처음에 돈을 내면서 증권이라는 걸 나눠 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증권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증권에는 채권과 주식 등이 있어요. 채권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나눠주는 증권이고 주식은 돈을 보태어 공동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나눠주는 증권이에요. 앞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증거로 채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채권에는 빌려준 돈인 원금과 나중에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이익인 이자,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날짜인 만기일이 적혀 있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회사의 신용을 따져봐야 해요. 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만기일까지 받는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즉,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채권의 이자가 높아져요. 둘째,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채권자는 빌려준 원금과 빌려줄 때 회사로부터 약속받은 이자밖에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채권자와는 달리 회사에 돈을 보탠 증거로 주식을 받은 사람을 주주라고 해요. 주주는 동업자와 비슷한 권리를 갖는답니다. 둘 다 회사의 공동 주인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죠. 회사의 주인은 회사가 잘 되면 이익이 많아져서 좋지만 회사가 잘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동업자와 주주는 회사가 잘 될수록 유리해요. 그렇다고 주주와 동업자가 똑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동업자는 각자가 낸 돈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서로의 약속에 의해 이익을 나눠 가져요.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과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간에도 동업을 하고 이익을 똑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주는 다르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은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받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 어떤 회사가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만들어서 돈을 보태줄 주주를 모으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만약 누군가가 5만 원을 보탠다면 100주의 주식 중에서 5주를 받음으로써 이 회사의 100분의 5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10만 원을 낸 사람은 10주를 받고 회사의 100분의 10만큼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즉, 주주들은 주식의 총수 중에서 자신의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약속받아요. 주주는 소유권이 클수록 배당도 많이 받아요. 만약 이 회사가 50만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다면 주식을 5주 가진 주주는 2만 5천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주를 가진 사람은 회사의 재산과 이익에 대해서 100분의 5만큼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동업자와 주주의 차이는 또 있어요. 동업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에 낸 돈을 갑자기 되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은 시장에서 사람들끼리 사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답니다. 물론 주식을 팔면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죠.